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귀염둥이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다시 찾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른 채 갓난 아기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라는 사실을 못 느끼게 만드는 정도로 보육원 원장님과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제게는 그들이 가족과 다름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자신있게 고아라고 말하며 주눅거리는 일 없이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여 병에 자주 걸렸습니다. 툭하면 고열이 나고 감기에 걸리기 쉬워서 많이 병원을 갔습니다.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원장님이 한밤중에도 절없이 병원에 가는 일도 했어요. 원장님 매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미진이. 내가 힘들지. 밤에 너 갑자기 40도 열이 오를 때면 내가 가니 덜컥거리는 일이 나나 싶어서 밤새 저 간호하시느라 옆에서 잠도 못 주무시면서 저 챙겨주시는 걸 보면 친엄마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 섭섭하네. 내가 미진이 엄마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 난 미진이가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너무 감사하단 얘기예요. 농담이야, 농담. 어때? 몸은 좀 괜찮니? 열도 많이 내렸어. 그런데 매번 이렇게 병원에 오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고 마음이 안 좋아. 그런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얼른 회복할 생각만 해. 난 보유에 가봐야겠다. 애들이 엄마를 무지 기다리자니 미진이 혼자서 있을 수 있지. 3일 후에 퇴원 가능하다니까. 그때 올게. 원장님 제 걱정하지 마시고 동생들 잘 챙겨주세요. 그래. 오냐. 그럼 나갈게. 이 병은 주서호 친합니다. 미진아, 너 자꾸 알바한다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챙겨 먹으니까 이렇게 인하지. 너 어젯밤에 응급실을 실려? 와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이거 내가 집에서 만든 김밥이야? 맛은 없어도 최대한 맛있게 먹어줘야 해, 알지? 안 그러면 언니 삐진다. 간호사쌤 완전 감동이에요. 누가 지금까지 위에 김밥 거 처음이어서 그럼 먹어볼까요? 제가 들리는 점수는요, 90점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 정말 맛있어요. 아, 다행이다. 앞으로 종종 쏴줘야겠네. 아, 쌤. 그러면 제게 계속 병원 와야 하는 뜻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제 우린 자주 안 보는 게 좋은 거구나. 밖에서 만나서 저 떡볶이도 사주고 같이 영화도 보고 데이트하면 되죠. 근데 저 쌤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쌤은 왜 간호사가 됐는지요? 그래요. 글쎄,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간호사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취득한 거죠. 어렸을 때 아빠가 10년간 암으로 고생하시는 동안 엄마는 곁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병원을 나가셔도 언제나 행복한 얼굴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누군가를 그리 섬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가족 형편 상대하게는 진학하지 못했지만 나 역시 엄마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간호조무사가 되었어요. 쌤, 정말 멋지세요. 저도 꼭 쌤처럼 되고 싶어요. 그 후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졌고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해 나아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된 제가 근무하는 곳은 꽤 큰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을 도우며 많은 일을 맡게 되었죠. 신입이라서 실수도 많이 했고 늦은 시간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선배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힘들다는 느낌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상자를 들고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는데 원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6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남자는 큰 상자 2개를 들고 위트 있게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때 중심이 흔들려 상자가 떨어져 그 안에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 어린 두 손을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6층까지 동행하여 드릴게요. 혼자 들기엔 짐이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무겁긴 해요. 도와주시면 저 너무 감사할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고 6층에 계신 원장님께 상을 들어 올려 드렸어요. 남자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며 선생님, 다음에 만나면 제가 꼭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이미지님이시군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제 명찰의 이름을 본 뒤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병원 손님이시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일 잘 보내세요. 남자와 헤어지고 나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병실을 둘러본 뒤 퇴근 시간이 되어 간호사실로 들어갔어요. 미진 씨, 커피 한 잔 마실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방금 전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간호사실로 찾아와서 그를 찾았는데 없다고 하자 알 수 없는 남자는 그의 거랑 여기 간호사들한테 커피를 사서 주더라고 해요. 누구죠? 혹시 남자 친구인가요? 그 남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집 옮기는데 도와준 고마워서 커피를 사온 줄 알았어요. 처음 뵌 사람인데 커피를 사주다니 전에 없던 일이에요. 그 낯선 남자의 눈빛이 꽤 진지해 보여서 미진 씨가 없어서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수상한데. 선배,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퇴근 준비하세요.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내일 오전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병원을 나서는데 안녕하세요, 이희진 선생님. 어제 배웠던 그 상자 아네요. 안녕하세요. 어제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병원에서 일하시나요? 네, 제가 사실 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 직원인데요. 오늘도 원장님 뵙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요. 그럼 혹시 식사를 안 하셨다면 같이 드실래요? 저는 지금 동료들과 함께 갈 예정이라서요. 아니에요. 미진 씨, 제가 같이 식사해주겠어요. 우리 먼저 가볼게요. 동료들이 잘해주시라는 뜻을 보내며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웠다. 그럼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메뉴 골라주세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아니에요. 오늘 식사는 제가 살 테니 어제 커피도 제가 살게 해줬잖아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먼저 건넸던 거니까 제가 살게요. 혹시 드셔보고 싶으신 것 있으신가요? 저는 병원 근처에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다고 데려갔어요. 비싼 거 사줄 수 있는데 이 집 칼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으면 되지. 비싼 게 뭐가 좋아요? 선생님, 참 아낀다. 남자는 흐뭇하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며 많은 얘기를 나눴죠. 아까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하셨죠. 근데 대부분 거래처 업무는 경실과장이 담당하고 계셔요. 님과 직접 얘기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고아라서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 당시 병원 원장님께서 보육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그분을 알게 되었고 원장님이 제가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와는 꽤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고 물품을 가져오면서 겸사겸사 원장님을 만나는 일도 자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요. 워낙 밝으셔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왠지 선생님과 동질감을 느껴서 더 친해지고 싶네요. 참, 제 정신 좀 찾아야겠네요. 선생님, 제 이름은 박동혁이고 나이는 22살이에요. 혹시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 저는 2살이에요. 그럼 제가 오빠였어요. 남자가 친절하고 다정하게 챙겨주었고 그런 남자에게 저도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1년간 연애를 한 뒤에 저희는 중식당을 빌려 보육원 원장님과 몇 명의 친구만을 초대해서 아주 작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원장님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눈물을 계속 흘리셨어요.
우리 미진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미진이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어. 그 모든 것은 원장님 덕분입니다. 제 친정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평생 제 친정 엄마를 모시겠습니다. 네, 난 너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어. 신혼집은 조용하고 심플한 2방짜리야. 옥탑방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여보야, 이 집 괜찮지? 옥상이 있어서 빨래 널기도 편하고, 이쪽에 화단을 가꾸면 좋겠다. 아, 해도 깨끗하고, 이 돈에 이만한 집 못 구해. 미진아, 그래도 신혼집인데 이렇게 월세밖에 구할 수 없어서 내게 너무 미안해. 신혼집이 무슨 대수야? 우리 둘 마음 편히 발벗고 누울 공간만 있어도 감사한 거지. 그리고 우리 아직 젊지 않아? 열심히 돈 벌어서 전세집으로 이사가고 또 우리 집도 나중에 사면 되지. 이사를 한 후 나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 푼 두 푼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았어. 결혼 후에도 계속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남편도 계속 제약회사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승진했습니다. 여보, 승진 축하해. 당신의 승진을 기념해서 오늘 삼겹살 파티하자. 짠순이가 오늘 왜 그런 일이 생겨서 어서 나가자. 저 앞에 삼겹살집이 새로 오픈했는데 손님들이 맨날 줄을 서 있더라고.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왜 그렇게 줄을 서는 것일까? 집에 가서 줄을 서면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많아서 시끄럽지. 그냥 쾌적하게 집에서 굽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다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 짠순이 마남님이 허탈할 돈은 아니지. 맞아. 그 돈으로는 정육점에서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배 터지게 먹어볼까? 과거와는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도 서로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행복했습니다. 곧 임신도 연년생으로 2아이도 태어났죠. 남편이나 저나 가족 없이 롭게 혼자 컸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희에게 정말 보석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저희 부부에겐 순간 감격스러웠어요. 이 아이들은 결코 외롭지 않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줄 거라 남편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거였죠.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화로 알렸어요. 여보, 놀라지 마.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청약 당첨됐다고. 진짜요? 아파트에 살게 된다니. 와, 정말 놀랍다. 이게 꿈이 아니지? 나도 믿기 어렵다. 아, 아파트에서 살면 기분이 어떨까? 아직 상상조차 안 돼. 아파트는 지금 우리 집처럼 겨울에 바람도 안 들어오고 따뜻할 것 같아. 애들이 맨날 감기에 걸려서 걱정이었는데 온수도 맨날 잘 나오겠지? 그럼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오늘 좋은 날이니까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삼겹살 파티하자. 그게 좋지. 내가 퇴근하는 길에 정육집에 들러서 고기랑 채소 사갈게.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외식하자. 와, 웬일이야? 당신이 외식하자고 소리를 다 하고. 정말 좋긴 좋은가? 그럼 애들은 주인집 아주머니께 잠깐 봐달라고 하고 당신이 집으로 와서 같이 차를 타고 가자.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요. 주인집 출근하시고 계셔서 아쉽게 아이를 맡기시고 매달 돈을 드리고 계셨어요. 아이들을 맡겨놓고 전 남편이 차를 타고 맛있는 유명한 식당을 향했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는 삼겹살, 안창살, 차돌박이 등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무한리필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샐러드바와 음료수, 커피, 아이스크림 후식까지 완전한 코스입니다. 아, 그럼. 그래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짠순이 여사님도 그냥 삼겹살집으로 가기가 아니에요. 무한리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뱃문질 나도록 많이 먹자고요. 1년치를 먹을 만큼 다 먹으면 가자고요.
우리 아파트에 이사 가면 벽지는 베이지색으로 하고 아이들 방은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소파 같은 것은 베이지색이요. 낫겠지. 벌써 새 집의 인테리어도 다 생각해 놓은 거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해. 우리 집이 생기는데 뭐가 문제겠어? 아, 매일 밤새도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낮에 원장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면 에어컨을 사주시겠다고 했어. 기분이 들뜨서 남편 옆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속력을 내면서 우리 차 쪽으로 오더니 그대로 부딪혔어.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전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구조대원이 왔을 때 남편을 봐달라고 하며 의식을 잃었어.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 응급실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남편부터 찾았어. 동혁 씨, 여보, 어디 있어? 선생님, 우리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많이. 언더라인 사인. 다쳤어요. 어느 병실에 계신 거예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요. 이때 사건 조사를 하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리세요. 죄송하지만 사고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경찰이죠. 제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 남편이라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니에요. 무슨 실수를 하셨겠어요. 제가 의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빨리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보좌부는 지금 왼쪽 다리를 다쳐서 장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걸을 때 많이 불편할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와 걷는데 왼쪽 다리가 절뚝거렸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제 왼쪽 다리가 너무 깊이 상처를 입어서 거의 절단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걷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앞으로 두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당분간 다리 치료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 일을 그만두어야 했죠. 미진 씨, 밥 잘 먹고 힘내야 해요. 다리 치료를 열심히 하고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버텨야겠어요. 선배님, 이 동안 감사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을 나오는데 참았던 눈물이 한껏 나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얼마 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미진 씨세요? 여기 땡땡 보험입니다. 박동혁 씨가 남편이신가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께서 사망보험금에 가입하셨는데 수령자가 이미진 씨로 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입금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험이라고 매달 보험금도 남편이 납부했나요? 한 달도 빠짐없이 납부하셨어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지만 남편 목숨의 대가로 제가 좋은 음식을 먹고 옷을 사라 입겠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고 오히려 죄책감만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 보험금을 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돈이 바로 남편의 것이라 생각하며 한 푼도 쓰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돈벌이를 못해 점점 줄어든 저축금액을 사용해왔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애들이 분유와 기저귀를 살 만큼 힘들었어요. 취직을 서둘러야 해서 여러 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1차 합격했지만 면접 때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직업이라 몸 상태가 이래선 환자들이 어떻게 내게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직종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이젠 몸 상태로 인해 병원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다른 직장 경험이 없어 먼저 식당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고 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장님과 구직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원으로 지원 중입니다. 뽑으셨고, 아까 전화 주신 분이세요? 네, 홀서빙 하실 분 구하고 있어요. 아줌마 생각보다 젊으세요.
일을 빠르고 능숙하게 잘 하실 것 같네요. 네,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저기, 테이블을 치워야 되죠. 제가 치울게요. 사장님한테 눈도장 찍고 싶어서 테이블 치우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잠깐만요. 이거 다리가 불편하시겠어요? 같이 일하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겠네요. 저, 왼쪽 다리만 살짝 저는 거지 일하는데 전혀 지정 없어요. 그건 그쪽 생각이고 보는 손님들이 불편하죠. 그렇게 몇 군데 식당을 다녀봤지만 다들 거절했고, 다행히 한 군데 식당에서 주방 보조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채용해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 식당은 갈비집이었는데 꽤 컸어요. 주방에는 보조만 3명이 있었고, 불판을 씻고 그릇을 씻으며 채소를 다듬는 등 힘든 일이었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주방장 한 분이 제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아줌마에게 양파를 가져오라는데 언젠데 아직인데, 그렇게 성취하는 듯이 얘기하며 뭔가를 하는 다리로 아이 사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람을 고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죠. 방해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쓸게요. 아니,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몸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씨 주방장은 다른 주방 보조 아줌마에게 일을 시키고 저한테는 일도. 주방장님은 시키실 일 없으신다며 설거지를 못하게 하고 아줌마는 아무것도 안 하게 돼 도와주는 거라며. 그때 홀에서 직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전 제가 할 일이 생겼단 기쁨에 홀로 나갔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면서 뛰어가니 저기, 여기 물 좀 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물 갖다 드릴게요. 손님이 아니라 다리가 그러시다며 뭘 달라고 하는지 죄송스러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방장은 불같이 화를 내시더니 아줌마, 홀로 나가면 어떡해요? 아줌마는 주방 보조일만 하는 거라니까요. 손님 쫓아낼 일이 있어요. 그냥 뭐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주방장님.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전 주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장님이 보셨습니다. 미진 씨,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걸 안 보이니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뭐 하는 건가요? 아니, 미진 씨를 그렇게 안 봤는데요. 요령 부리려고 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사장님, 그게 아니에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주방장이 지난주에 찾아와서 미진 씨가 일을 하지 않고 주방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불평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고 신뢰해주고 했는데 진짜였네요. 긴 말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제 식당에서 나가시고 오늘까지의 일은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쟤를 밀어내고 식당을 닫아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눈물만 흘렸죠. 집에 돌아오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문 앞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월세가 벌써 6달이나 밀렸어요. 보증금에서도 더 받을 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 달 내로 집을 비워야겠어요. 아주머니께 월세를 조금씩 갚을 테니까 제발 제가 취직할 때까지만 조금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세상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취직도 안 되겠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음 달에 비워달라고 말해. 눈앞이 캄캄해졌으니 집에서 쫓겨나면서 갈고리 없이 길거리에 나가야 했거든.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 그래서 동네에 있는 우유 보급소를 찾아갔어. 사장님, 달필 아닌 아줌마가 직접 일을 하고 있네. 내가 동네에 살아서 지리도 잘 알고 있어. 내 실력에 자신 있어. 동네에 살면 잘 됐네. 근데 우유를 시키고 다니려면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오토바이를 그냥 걸어서 배달하면 안 되나요? 아줌마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시네. 그건 자격증을 따는 것이 쉬워요.
1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돼. 다들 금방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오토바이를 전혀 탈 수 없었어요. 아쉬운데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아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아줌마가 너무 간절해 보여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아, 아줌마를 보니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네요. 기회가 있으면 봐요. 사장님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들고 오셨어요. 이 우유를 가져가서 아이들과 함께 먹이세요. 미안하지만 도울 수 있는 게 여기서 그게 끝이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일 거예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힘내세요.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사장님께서 주신 우유로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전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몇 푼이라도 아쉬울 터라 전 동네를 다니며 폐지를 주었죠. 리어카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서 매일 빌려 쓰고 돌려주면 되어서 부담도 안 되었어요. 저 혼자 다니다 보니 누구 하나 제 다리를 보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돈으로 아이들이 먹을 빵과 과자를 정리해서 살 수 있었어요. 허겁지겁 빵을 먹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을 써야 되나 매일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갈등했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책에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미진 씨 핸드폰이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전에 선생님이 일하시던.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의 아는 지인인데 너무 친절하시고 일도 잘하신다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일을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일인지요? 간병인이 필요해서요. 일하실 집은 평창동이고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입니다. 네,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요. 아니, 그 돈이 너무 많을까 걱정이 들긴 해요. 당연히 좋긴 하지만 저희 사모님이 가족처럼 돌봐주실 분을 찾고 계셔서 금액이 높은 만큼 일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하시는 걸로 알았어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혹시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정말 하늘에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셈이더라도 주소로 찾아간 집이 평창동의 재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마당과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외관의 대저택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통화한 사람이고요. 전이 집에 사는 집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사모님이 지금 해암 투병 중이세요. 자녀분들 다 외국에 계셔서 가족처럼 사모님 병간호를 하면서 말고도 되어드리면 됩니다. 어쩌다가 알겠습니다. 성심껏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그럼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인사 먼저 드릴까요? 사모님이 계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이미진 씨.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절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늙은이 수발 들어 주신다니까 흔쾌히 응해주신 것에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다 시켜주세요. 남편 혼자 애들을 키울라니,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갑자기 사모님이 눈물을 훔치시는 건 어떻게 아시고 계셨어요? 아, 그게 그 지인이 말해주더라고요.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조금 당황하셨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기 엄마이고 싶었어요. 괜찮다면 집에 애들도 같이 데려와서 집에서 함께 지내면 좋겠는데 애들이 다 외국에 살아서 큰 집에 홀로 있어서 가족이 온기가 그리워요. 좋긴 한데 제가 그렇게 신세를 지어도 괜찮은지 신세 진다 생각하지 말고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애들 방은 집사에게 맡겨두고 꾸미겠어요. 이번 주 주말에 짐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월세가 밀려서 집을 나가야 하는데 정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아이와 함께 사모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미래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돌봐드렸습니다. 새벽에도 갑자기 병세가 나빠지면 바로 응급조치를 하면서 24시간 사모님 곁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산소포화도 측정해보니까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산소호흡기는 계속 착용하고 계셔야 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이겨내셔야 해요. 미진이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 사모님은 두 아이를 예뻐하시기도 하시고 잘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친할머니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진이야 숨바꼭질 같이 할까? 할미가 순례할 테니까 잘 숨어라. 네 할머니야, 빨리 우리 숨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이 보일라. 아이들도 할머니와 노는 것이 계속입니다. 좋은지 깨르르 웃으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이제 그만해. 아, 우리 조금만 더 놀고 싶은데 내일 또 할미합이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아이들이 가는 뒷모습을 보는 사모님의 표정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어요. 미진아, 내가 늙어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천사 같은 애들을 보고 있으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웃음. 만나 님이 그렇게 웃으시니 보기 너무 좋아요. 병도 실제로 많이 좋아지셨고 그게 미진이와 애들이 내 옆에 있어서 그런 거지. 가족이란 옆에 있어야 가족이지. 멀리 있으면 소용이 없죠. 우리 애들은 외국에 있어서 매년 한 번만 볼까 말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전화 통화로든 목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외로웠어요. 남편을 보내고 회사 일에 죽어가듯 하느라 애들과 함께 놀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되네요. 애들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버렸어요. 제가 애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기에 제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 보이네요. 사모님이 전 고아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사랑받고 살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녀들에게는 사모님은 좋은 어머니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휴, 우리 미진이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많은 위안을 받아요. 암 선거를 받은 후 바깥으로 거의 나가지 않던 사모님을 집 밖으로 모시고 숲으로 우거진 공원에도 같이 가고 시장 구경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으면서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제게 할 말씀이 있다며 불러서 미진이가 여기 온 지도 2년 정도 되었나 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남편을 보내고 남은 다리로는 일도 할 수 없는 체간병인으로 받아주시면서 우리 세 식구의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셨어요. 사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아이들과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게 다 인연일까요? 그래서 말인데, 나 떠나면 땡땡은행 금고에 가서 이 열쇠를 가져가 한번 찾아봐봐. 아니, 이게 무슨 열쇠인가요? 명심해요. 꼭 이 열쇠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은행 금고를 열어봐야 해요. 어머 사모님, 제가 그런 식으로 할게요. 사모님도 제 말에 안심이 되셨는지 화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후 얼마 후에 사모님은 밤에 편안히 영면하셨습니다. 사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짐 정리를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부르셨어요. 미진 씨, 사모님은 은행 금고에 가보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열쇠를 주시면서 꼭 가보라고 하셨어요. 생전에 사모님과 함께 그 은행을 다녔었거든요. 사모님이 나도 미진 씨를 데리고 장례 끝나면 바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와 같이 오시면 돼요. 집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은행으로 함께 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은행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최 집사님 오셨어요.
대표님, 장 잘 치르셨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개인 금고 작업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직원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같이 오시면 돼요. 전 얼떨떨한 채로 집사님과 함께 직원을 따라 금고로 갔습니다. 금고 입구에는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여기에 비밀번호와 마그네 카드를 입력해 주세요. 인증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비밀번호를 눌러 손을 가져다 놓으시면 그 후에 금고 출입문이 열립니다. 이 금고는 보안상 한 번에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분은 밖에서 기다리셔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혼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일해주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직원이 가고 최 집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진 씨, 불빛이 비치는 금고가 있을 거예요. 그 금고로 가서 사모님이 주신 열쇠로 금고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도와주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받았다면요, 집사님, 나는 혼자 금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 방에는 수십 개의 개인 금고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알려주신 불이 켜진 금고에 열쇠를 꽂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금고를 열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펑펑 울면서 오열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30억 원의 통장과 도장이 있었고 편지도 함께 있어서 열어봤는데 편지에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회사 경영을 직접 하시던 사모님은 지방 공장 설립으로 일주일에 2~3번씩 지방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은 울산으로 가야겠어요. 어제 광주 출장 갔다 와서 좀 쉬셨어요. 요즘 지방으로 장거리.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아이 아니고 도 대표님도 피곤하실 텐데 건설사 사람들 만나고 컴플레인 다 조율하려면 얼마나 어려우신지요. 근데 그런 일도 직원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해결하시는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공사장 인부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잘 들어주셔야 내일도 잘할 수 있듯이 주시죠.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면 대충 돈을 받은 만큼만 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서로 기분만 상할 뿐 아니라 일하는 게 재미없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지도 20년인데 대표님 스타일을 잘 알죠? 그나저나 대표님도 어제 새벽에 들어가시고 바로 출근하셔서 몇 시간 못 주셨겠죠. 차에서 좀 쉬세요. 아, 아니에요. 박 기사님은 좀 쉬셔야 해요. 마침 휴게소가 있으니까 조금 쉬세요. 저는 밖에서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 아, 이미 쉬어서 그런데 조금 더 쉬고 가세요. 했는데 역시 대표님과는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기사님은 좀 주무시고 사모님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 기다렸어요. 그렇게 조금 쉬었더니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에서 일을 마치자마자 사모님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로를 타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박 기사님, 약속만 없어도 오늘 울산에서 숙박하고 내일 출발해도 괜찮은데 하루 동안 그렇게 왕복 운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죄송해요. 대표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아, 이미 눈이 감기고 한숨. 좀 쉬어야겠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사모님은 뒷좌석에서 주무시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순간에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로가 막혀가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 그만큼 기사님의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사모님도 피곤했는지 잠이 깊이 들었고 기사님의 눈꺼풀이 자꾸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거리에서 앞을 바라보는 찰나에 기사님이 잠시 잠에 빠져서 악셀을 밟아 속력을 내고 돌진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기사는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뒷좌석에 있던 사모님 또한 머리를 부상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고가 발생한 차는 사모님의 차였습니다. 순간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제 정신이 돌았을 때 제 남편을 먼저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남편분도 지금 차 안에서 구조 중이니
사모님도 우리에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다리가 잔디 속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끌어낼 것입니다. 많이 아플 수도 있으니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기운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차 안에서 편지를 읽는 내 손이 있었습니다. 떨리며 그 후로 사모님의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미진아, 그 사고로 인해 나도 머리를 다쳤어서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집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죄의식과 미안함에 찔리며 한동안 고통 속에서 사놨어요. 그렇게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 가족에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던 중 경찰에서 미진이가 근무하던 병원을 소개해주면서 집사를 통해 그 병원에 가서 너의 연락처를 물어보면 내가 남편을 잃고 다리를 다치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너에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사람을 붙여서 너를 지켜보니까 너가 식당에서 사장한테 문 밖으로 쫓겨나는 걸 보았어. 바닥에 넘어진 너를 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져서 한참을 울었어. 나 때문에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 깨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 그래서 내가 그나마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너와 아이들을 거둬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간병인을 구한 명목으로 너희 가족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많이 화나고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참, 너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이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편지로 내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싶었어. 그리고 이 돈은 내 죄값이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미진아, 이런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모님?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사모님을 원망 안 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단지 그건 사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고생하셨으니 그리 큰 병에 걸리신 거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때 님이 제 어깨를 토닥거리며 미진 씨, 사모님은 그 사고. 충격을 받아 회사 대표직을 내리신 후 시골에서 계속 요양하시며 늘 지냈어요. 그리고 영원히 마음의 짐을 지니셨다고 괴로워하셨죠. 미진 씨 남편의 소식을 듣고 며칠씩 오열하시며 시음을 전폐하셨고요. 매달 간병인에게 1,000만 원이라는 월급을 주시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도 미진 씨에게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던 거예요. 제게 좀 더 빨리 말씀해 주셨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덜 짊어지시고 더 편안히 가실 수 있었을 텐데요. 혼자 짊어졌던 그 고통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미진 씨가 사모님께 웃음과 안정을 찾아주셔서 편하게 가셨던 거예요. 아, 그리고 사모님이 하나 더 제게 지시하신 게 있어요. 사모님이 제게서 받은 마음을 되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파했던 것이 바로 미진 씨였어요. 미진 씨와 같이 지내면서 다리를 절 때마다 사모님은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오셨죠. 대신 미진 씨 앞에선 일부러 내색을 안 했던 거였고요. 아, 맞아요. 제가 낮에 잠깐 피곤해서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군가리를 주는 손길을 느꼈어요. 잠결이라 전 꿈인가 싶어서 그냥 잠들었는데 그게 사모님이 계시군요. 그리고 공원에 갔을 때도 제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갑자기 역정을 내쉬면서 뭐 구경거리 낸 거예요 하면서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모님은 미진 씨의 다리를 고쳐주려고 백방으로 좋은 의사를 수소문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저명한 의사를 알게 되었고 사모님은 수개월 동안 매일 이메일을 보내서 미진 씨 수술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최종적으로 수술을 해주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모님은 그 이메일을 받자마자 기뻐하며 뛰듯이 잘 끌어안고 펑펑 우셨죠. 이제서야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뭐라고 그렇게까지 병원과 미진 씨 방문 일정을 정했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항공권을 예약했으니까 사모님께서는 저와 애들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국에 사시는 사모님이 결혼하셔서 사모님이 미리 모든 것을 얘기해놔서 미진 씨 수술 후 회복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실 예정이에요.
게다가 수술 비용까지 병원과 미리 협의해 지불했어요. 이렇게 받기만 해도 저는 가져들곤 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말에는 저와 아이들이 최 집사님을 따라 미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는 사모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진 씨인가요? 엄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의 장례식 때 제가 막 출산한 시기여서 못 갔었는데 아마도 그때 저를 못 봤을 거예요. 엄마가 정말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는 미진 씨가 미국으로 오면 잘 모셔주라고 당부하셨어요. 아이들을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잘 받고 푹 쉬다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수술 잘 받으시면 그걸로 엄마가 제게 감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최 집사님, 제 차로 이동해서 병원까지 갈게요. 가시죠. 통역은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두 분은 제 따라오세요. 우선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따로 맡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수술 후 회복하기까지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기적처럼 제 다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리를 절름 않고 예전처럼 잘 걷게 되었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수술 후 바로 한국에 있는 최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집사님, 제 다리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정말 잘 됐네요. 미진 씨가 그동안 재활 훈련도 잘하고 노력한 결과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빨리 미진 씨를 보고 싶어요. 사모님도 하늘에서 보시고 정말 기쁘실 겁니다. 사모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겁니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사모님이 계신 자리에 같이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 후 전 한국에 돌아와서 제 꿈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을 졸업해 간호사가 되었어요. 간호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보육원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병원을 인수했거든요. 몇 년 만에 원장님을 다시 만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진아,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원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장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근데 왜 병원을 인수했어? 손님 없어서 팔려고 내놔도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란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째도 팔리지 않아서 외진 곳에 있는데 일부러 구입했어요. 어릴 적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원장님께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근처라서 우리 아이들과 시골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고아인이었던 저가 이제는 두 아이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까지 긴 여정을 겪었습니다. 항상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남편과 사모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안심스럽죠.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